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DJ 유신쇼 What's up, what's up? BJ 유신쇼, come on.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BJ들의 개 그지 깽깽이 같은 짓거리를 보셨습니까? 녹화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고발의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BJ들의 개망난 이 짓거리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무조건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익적인 언론사 제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BJ 부정부패 제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sajatv 사자TV 한메일.net으로 24시간 제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제보 부탁드립니다. 숨겨왔던 나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21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신쇼 팬정모.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부천현대백화점 중동점 근처에서 바보엔터 촬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숨기면 18인분 등심. 누구나 참여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f.newco.in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숨겨왔던 나 개냥입니다. 말 잘 듣고 순종적인 고양이, 귀여운 유신캣 분양. 유튜브에서 유신캣을 검색하세요.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전국에 계신 들뜨러진 시청자, 똑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전화 배틀입니다. 1월 3일 중대 발표하고 몸살이 재발하여 지금 주둥이에 춘장이 묻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 놀리느라고 아주 신났는데요. 역시 수준 낮은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간섭충들인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하는데요. 자, 오늘도 뉴스 브리핑 그리고 시청자 의견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매너 채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은요.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10년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 UCC 제작자 연대, 시청자 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신쇼 전화 배틀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화 배틀. 토요일은
토크온으로 진행되는 토크박스 방송이 진행되고요. 일요일은 현피토론인데 여러분들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자, 1부 뉴스 브리핑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뉴스 브리핑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네, 오늘 최근에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도록. 네. 자, 또 이전에 또 먹쇼 시래기 감자탕을 먹었기 때문에 힘을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명쾌하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고 또 시청자 전화 받아서 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전화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1부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지금 이제 그 유튜브 제목에 있는데 아프리카 TV 최군 대 철구, 철구 대 최군입니다.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선정한 2016년도 가장 트래블 메이커가 누구냐 해가지고 이전에 발표를 했었죠. 몇 명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정말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철구가 과거 데이터상으로는 압도합니다만은 또 이 군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최근에 수많은 네티즌들을 고소한 민형사상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박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IT나 일부 이제 인터넷 방송 관련된 기사를 쓰는 제가 알고 있는 기자 6분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둘 중에 누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가, 누가 가장 큰 2016년에 이어서 2017년 가장 트래블 메이커가 될 것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막 바쁘다고 이제 연락이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최종 5분이 했는데 3대2로 최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2017 상반기 예상하는 트래블 메이커 개그맨 최군이 차지했는데요. 철군은 한 표 차이로 그 IT나 인터넷 방송을 다루는 기자분에게 한 표 차이로 아쉽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트래블 메이커. 과연 그럼 최군이 철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최근에 무분별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소를 남발하는 사건 때문에 몇 명을 고소하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식으로 많은 네티즌들, 시청자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시끄럽고 언론이 시끄러우니까 잠시 묻혀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최군의 행태가 다시 그 움츠러들었던 최근 군 기피 의혹을 다시 불지피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뭐 저만 고소당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그 시청자들이 그 유저들이 고액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 보배드림이나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인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보배드림에서 인증된 민사소송 고소장에는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무려 1,000, 일시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을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보상해달라. 원고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병역에 관한 사항도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마치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심한 모욕의 피해를 입게 하였는 바, 그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한 피해를 피고들은 금전적인 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바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다. 자, 본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네티즌들이 미쳐가지고 막 좀비처럼 막 월드워 Z처럼 막 미쳐가지고 부산행처럼 좀비가 돼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인증한
민사 소송 진행 상황에 이거는 아예 뭐 사건 번호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는데 무려 2,500만 원을 두 명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소가가 2,5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팩트 체크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자, 뉴스 브리핑에 그것이 알고 싶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그맨 최고는 최근에 수많은 네티즌들을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네티즌들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공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개그맨 최고는 잘못한 게 한 가지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개그맨 최고는 잘못이 없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의혹입니다. 헤릿! 자,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명수와 진행했던 손바닥 TV에서 사연을 소개하던 중 군대를 다녀왔다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에서 LG U+ CF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면서 여성 탤런트 배우가 군대를 다녀왔냐고 채팅창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하자 당연하죠, 물론이죠, 갔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태연하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시청자들은 문제를 제기를 했죠. 아니, 분명히 군대를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갔다 왔다고 두 번이나 하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가 병무청 병역조사팀을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라고 밝히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알 권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자 병무청 병역조사팀에서 이미 질문이 많이 있었고 공인이기 때문에 공채 개그맨이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역 입영 대상. 그런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뉴스 커뮤니티에서 단독으로 폭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1차적으로 있었겠죠. 그게 나와서 일파만파 되니까 최고는 사과 방송을 합니다. 사과문을 올리죠.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시청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그 사과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가 되면 군대가 가겠지. 근데 30살이 가깝도록 군대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자 최고는 강퇴, 블랙, 그리고 심지어 현역 그 예비역들에게 삼천교육대 다녀오셨나 봐. 그 다음에 말똥 발언을 해서 비하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봤을 때 최고는 네티즌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한 거에 대해서 사과문을 올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자신의 시청자들과 모든 시청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던 사람들도 그 비난을 멈췄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몇 년 동안 그 뒤에서는 병무청을 상대로 현역병을 못 가겠다고 소송을 걸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병무청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된 심리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방송국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항소심 때 제대로 된 심리검사를 받았다라고 반박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받아서 제대로 처분을 받고 싶다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번 소송에서 최고니 승소하면 다시 신검을 받아서 현역이 나온다면 현역으로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최군이 현역병으로서의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최군은 계속해서 절차적인 하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병무청이 이미 그 반박자를 올렸고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제대로 된 심리검사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너진 겁니다. 최군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최군이 신체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법에 귀속되기 때문에 다시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분만 내릴 수가 있느냐? 공익, 대체복무죠. 그리고 면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군은 자기가 군면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군은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에만 쓸 수 있는 게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군이 이 소송에서 이기면 군면제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스 커뮤니티에서 군면제라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에서 군면제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 커뮤니티만 고소하고 뉴스 커뮤니티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군 면제가 맞을까요? 아니면 병역 면제가 아니라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면제, 군은 육군, 해군, 공군만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군이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를 하게 된다면 군 면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병역 면제는 아니죠. 왜? 공익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변호사한테 문의한 결과 여기에서 승소해도 정신질환이 심할 경우에는 공익도 면제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최군은 공익이라도 가겠다. 만약에 자기가 현역을 못 가더라도 공익은 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물론 공익 안 가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신체 검사를 공정하게 받고 그 처분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과연 따를 수 있을까요? 자, 의혹 2입니다. 헤르! 자, 최근에 최군이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유신을 고소한 기사에 대한 그리고 방송에 대한 고소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1급 현역 처분을 받고 훈련소를 갔는데 그 훈련소 나오고 나서 6년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그 훈련소를 나오고 나서 6년째 그 받았다라는 유신의 방송에서의 그 대화 내용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그래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증거자료가 의혹을 더 증폭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대를 몇 개월 앞두고 갑자기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갑자기요. 그거를 증거자료 제출했습니다. 나는 입대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유신이 그 훈련소 나와서 6년째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본인이 올린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사과문을 올린 사과문에는 분명히 훈련소를 나와서 6년째 치료받고 있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전에도 치료를 받았다면 그걸 왜 사과문에 밝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밝혔으면 많은 사람이 의심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최고는 병역, 공익, 연기나 그 관련된 군 관련 카페에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그게 불법 카페냐라고 반론을 했지만, 자, 그 카페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 무슨 의도에 따른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을 연기하거나 병역에 관련된 그런 카페에 가입을 합니다. 그 사실이 코겔에 의해서 적발이 되죠. 그런데 1급으로 본인이 밝힌 정신과 그 1급으로 현역 입소하기 전에 그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입대하기 몇 달 전,
영장이 나온 기간으로 추정된 기간에 갑자기 3일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받은 사람 하니까 손을 들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서 대상을 2번 받고 최우수상을 받고 지상파 케이블을 넘나드는 활동을 하게 되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혹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합니다. 자, 만약에 정신질환이 심했거나 있었다면 1급 현역 판정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역 영장이 나오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해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재검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영장이 나온 기간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갑자기 정신과 진료를 3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훈련소에서 군의관이 손들라고 정신과 치료 받은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바로 손을 들고 나오지요. 이 과정이 그 병역 관련된 카페에서 얻은 정보와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추정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영장 그래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를 공격하기 위해서 발표하고 나서 일부 시청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시기에 하필이면 3일 동안 정신과를 갔느냐? 그 이전에 치료받은 게 있어야 이게 납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하자 회피를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 이전에 받은 당연히 정신질환이 있는데 어떻게 현역 1급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사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저는 합리적인 그 부분 본인이 사과문으로 이전에 정신과를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군의관이 그 손을 들라고 해서 그렇게 군의관의 의견을 듣고 나와서 6년째 치료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입대 몇 달 전에 3일 갔다 온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저한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뉴커에서 이제 지난 4월에 3월 말이었나요? 그 중앙일보에서 최군 1심 승소 기사를 올립니다. 익명으로요.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사를 쓰면서 유명한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올라왔던 글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형식으로 쓴 것도 아니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런 주장이 이런 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첨부를 했는데 그거를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기자가 김우주 기사와 짜집기를 해서 악의적으로 본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조작했다라고 허위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있었고 그걸 처음 게시하거나 그 사람은 딴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영기 기자가 조작해서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모든 커뮤니티에서 주장됐던 그 기간은 개그맨 최군이 잠수를 탔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고 파문이 확산되자 방송도 안 하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던 기간입니다. 제가 그때 연락을 했었죠. 전화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음성도 남겼던 기간입니다. 근데 나중에 최군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소 합의해달라고 자꾸 연락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저는 최군한테 단 한 번도 합의해달라고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취재하려고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할 때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그런 기록이나 그런 내용들을 다 제보를 했고 그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지금까지 연대기 이 부분도 제보를 통해서 메일로 제보한 그것도 다 증거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 기사 작성 때.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짤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인터뷰나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나중에 2, 3주 후에 OSEN과 오센과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분명히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실수를 하고 제가 기사를 작성하는데 무슨 악의가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인 도의적인 어떠한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는데, 개그맨 최군 역시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될 일을 지금 경찰서에 다 자료 제출했는데 그쪽에서 확인도 안 했나 봐요. 아직도 몇 달 전에 내용으로 저를 비판하고 까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되질 않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뭐 어떤 사람 보니까 정말 엄청나, 그 멘트 좀 그 제보 좀 해주세요. 몇 명을 고소했다 이런 발언을.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금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건 새빨갛게 숨기는 거거든요. 제가 가서 증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방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최군 관련해서 고소당하신 분, 물론 쌍욕을 하고 자기 이런 표현의적인 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돼야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비방하고 욕했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본인이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왔다고 2번을 거짓말하고,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을 삼천교육대 말똥 얘기하면서 비방하고, 그런 자료들이 분명히 인터넷에 있고 뉴커 기사에 있는데 그런 게 없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사과문 올리고 국방의 의무 다 하겠다 놓고는 뒤로는 병무청 상대로 소송하고 있고 현역 안 간다고. 그래 놓고는 자기는 군면제 소송이 아니다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군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현역병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군면제가 맞아요. 100% 군면제입니다. 여기서 군자가 무슨 군자입니까? 해군, 육군, 공군대 군자입니다. 절대 안 가요. 본인이 다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나중에 재검을 받게 되면 공익 아니면 면제밖에 없습니다. 공익은 군이 아니에요. 근데 왜 군면제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시청자들 기망합니까? 고소로 무조건 민형상 고소로 입막음하고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그게 막힐까요? 채팅창 올려놓고 다른 인기 BJ들이랑 친분 과시하면서 여성 게스트 방송하면 그게 묻혀지나요? 절대 묻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 쓰거나 비방해가지고 그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내가 비방받을 짓을 안 했는데 비방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확실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민단체 클린뉴시 대표로서도 그렇지만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도 그렇고 제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개그맨 최군도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은 아주 철저하게 져야 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요. 지금 아프리카TV 군 의혹 있는 사람 철구 뭐 상근으로 간다 뭐로 가는데 지금 30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군을 연기했는지 의혹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현, 그전에 음마였던, 공익 가다가 생계곤란으로 속이고 하다가 징계받았는데 자살 퍼포먼스 해가지고 지금 군대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우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여러 인기 BJ들이 군 의혹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관련, 그 외에 군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특검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겁니다. 자, 이따가 특검 간다 할 때 이 내용 얘기를 하겠고, 자, 아무튼 2017년 트래블 메이커 이 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최군한테 끝장 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문자로 제안을 할 겁니다. 또 합의한다고 또 그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옳고 네가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끝장 토론하자. 유튜브든 어디든 중립적인 곳에서 자료 보여주고 오프 더 레코드 개인정보면 내가 보고 입 닫겠다. 만약에 그거 유출시키면 내가 사법적인 처벌 각서 쓰겠다.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끝장 토론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기에 최군은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 그 대신 확실하게 변호해주겠다. 내가 나서서. 내가 서류나 이런 거 봤는데 이거 의혹 없고 이거 확실하다. 이 자료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확실한 거다 라고 제가 나서서 변호를 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제가 망취 부인하고 200만 그 공선법 그 위반한 것도 여러 차례 토론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당당하다면
그냥 자기가 쓴 거 그냥 그거 내역 읽어주지 말고 당당하게 유신하고 끝장 토론해가지고 끝장을 내자는 거예요. 저 뭐 그거 토론의 조건으로 날 뭐 합의해달라 이런 요청 안 합니다.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지고 단 그 토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서로 뭐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든 군 문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끝장 토론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더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철구에 대해서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 철구 이용 해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패배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패배가 정당한 룰이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고 뭐냐면 방심위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충분하게 저건 또 뭐야? 충분하게 이용 해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방심위가 계속 피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유해정보팀장, 청소년 보호팀장이 대놓고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해야 되고 유해 정보를 막아야 되는데 철구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손대서는 못할 성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분명히 외압이나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불가능이라고 했던 이시우도 이용 해지를 시켰습니다만은 제가 감사실까지 찾아갔는데 제가 한번 넘어갔습니다. 봐주고. 근데 아직까지도 철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국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특검 사무실과 국회 찾아갔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이제 유신 브리핑 1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 시청자 의견 들을 거니까 그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바로 아프리카 TV 때문에 특검과 국회 간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프라이데이! 네. 드디어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심한 몸살로 지금 주둥이에 춘장 붓고 잇몸 퉁퉁 붓고 목 부었고 그냥 난리 지랄 댄스 발라드를 했는데 병원에 가서 약 지어 먹어야 됐었는데 그래도 뭐 아팠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D-Day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특검에 가서 1인 시위 및 물론 이제 또 1인 시위 몇 분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건데 참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 특검 사무실 앞에 막 기자들이 죽치고 있어요. 그 내가 가면 또 우리 어머니 놀랄까봐, 나 누가 또 보면 놀랄까봐 걱정이 되는데 가서 1인 시위를 또 하고 그 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할 겁니다. 또 거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 오기 때문에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고발장, 아프리카 TV와 차은택, 문체부, 방심위, 병무청 이 세 개의 아이고야 헤릿 오랜만입니다. 수쭈니까 쭈루님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수쭈니까 쭈루님 팝콘 100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원이 704개가 됐습니다. 이제 296개면 내일도 코너를 해야 됩니다. 수요일도 코너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특검 사무실에서 할 예정이고 그 팝콘 TV로 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바보스 멤버 께서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촬영이나 이런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또 제 바디가드로 기본적으로 이 복돌림 먹돌림이면은 함부로 달라들 수가 없습니다. 이 박사모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포스가 있기 때문에 달라들었다가 바로 짜부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 TV 빠돌이나 별창 빠돌이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또 스텝으로서 또 우리 바디가드로서의 우리 복돌림과 먹돌림의 또 대화력이 또 금요일 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그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할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한 여기서 11시쯤에 지하철 타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도착하면 한 점심시간 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좀 사부작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쪽으로 가가지고 국회 취재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쪽 들려가지고
또 사부작 또 국회 또 이번 달에 또 출입 기자증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임시증인데요. 요거를 이제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임시 취재증인데 등록증 내고 요거를 이제 한 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쓰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목걸이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 이제 기자분들 목에다가 하나씩 걸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거를 달고 이제 국회를 왜 가느냐?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는 왜 가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아프리카 TV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1월에 폭로했던 그 음반 산업회 뭐 아프리카 TV 저작권 관련된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차은택이 또 재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딱 타이밍인 것 같아서 고 폭로안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해서 또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 방통위와 방심위의 그리고 병무청의 그 파트너 BJ 포함한 인기 BJ들의 그 병무 관련된 논란. 그 병무청이 최군 재판에 대해서 1심에서 제대로 그 신체 검사 받았다라는 거 서류 제출하고 제대로 대응했으면 1심에서 이렇게 패배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병무청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제가 이렇게 같이 자료 내고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아니 진짜 이거는 상징적인 재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승준, MC몽 다음으로 큰 병역 관련된 의혹 사건인데 제대로 된 변호사를 붙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검찰도 그렇고 병무청 소송 담당자들도 그렇고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제가 처음 통화하고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정말 무능하니까 정말 1심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그 의혹이 있다. 그래서 특검에 가는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고발장을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MC몽하고 네임밸류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최군이 유승준과 MC몽을 바릅니다. 내 말이 틀려요. 그때 지금 이 군 문제 제기됐을 때 이 아프리카 TV가 인터넷 방송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최군의 입지란 대상을 2번 받고 최우수상을 1번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1년에 번 돈, 지금까지 아프리카 TV의 영향력, 영정 먹었던 철구를 운영자를 설득해서 복귀하는데 기여한 게 최군이에요. 대놓고 사람들이 다 그럴 정도로 운영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 방송에서의 최군의 입지는 거의 지금 유재석, 뭐 신동엽, 무슨 이경규급입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아프리카 TV가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높은데 거기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지금 뭐 시청자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성 게스트 나오면은 또 5,000명 넘기기도 하고 옛날보다 뭐 개인 방송할 때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지만 아직도 후원을 많이 받고 있고 서수길에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고 국회는 왜 가냐면 제가 국회에 간 이유가 도저히 방심위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여성가족부는 손 놓고 발 놓고 다 있고 방통위도 무기력하고 지금 왜 행정부가 무기력하냐면 대통령이 탄핵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의 중심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가버린 거예요. 국회로.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애청자분들이 제보해 줘가지고 국회의원분 그 직통번호도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아프리카 TV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왜 지금까지 별다른 타치가 없었는가? 서수길 대표가 PD 수첩을 대놓고 쌍욕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의 파워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봤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거죠. 안민석 의원이 11월 날 저작권 관련해서 폭로를 했고, 근데 그 사실이 지금 조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국회에 제가 정식 기자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임시증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제가 국회를 몇 번이나 갔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건 채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겠다. 그래서 지금 1월 말쯤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요건을 맞춰가지고 제가 뭐 몸살 감기나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금요일에 가서 확실하게 제압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팝콘 TV 상황으로 체크해드릴 거니까 그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특검엔 국회. 국회 안은 촬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밖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내용으로 잠깐 브리핑.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팝콘 TV 유부녀 여게스트 사건. 요거 이제 뭐 궁금해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기사로 뉴커에 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나 이런 건 있으니까. 요게 뭐냐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 팝콘 TV에서 남성 BJ들이 진행하는 성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팝콘 TV에서 여성 게스트 성인 방송으로 잘 알려진 BJ 디근 모 씨의 방송에 출연한 이 여성은 현재 초등학교 과학 실험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주장이에요. 일단 확인은 일단은 그렇게 다니고 있다. 해당 여성은 남성 BJ와 스킨십을 하고 등급방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부적절한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디귿 모 BJ의 그 뭐 해명도 나와 있고, 그 남자 BJ에 따르면 여성 게스트를 섭외해 방송하기 전에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나를 알아보고 팬이라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방송을 진행한 뒤에 남편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성인 방송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해당 여성은 다른 남성 BJ들의 방송에도 출연한 경력이 있었고 방송 출연 대가로 출연료를 지불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뭐 제보자에 따르면은 뭐 부적절한 관계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김모 남성 BJ도 그 유부녀인 줄 알면서 게스트로 해서 수위 높은 방송을 진행을 했고, 자, 요런 내용인데 정확한 이제 자세한 기사는 뉴커의 사건에 있습니다. 일단 그 초등학교 뭐 과학, 저도 뭐 이 직업,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건 맞죠? 교사라고 치는 것 같은 초등학교 과학 실험원. 예. 초등학교 뭐 계약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게 또 일파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팝콘 TV에 한두 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남성 BJ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유부녀인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오히려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 그다음에 무슨 뭐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서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관계까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까지 있고요. 그래서 뭐 남편과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남편이 페이스북 쪽에 그런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 부인의 그 글도 지금 그 기사에 있습니다. 뉴커 화제란에 있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러니까 이시우 로상의 미성년자 쓰리썸 사건 이후로 이 여성 게스트의 신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까 유부녀, 미성년자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하고 대충 하면은 그냥 성인으로 치부하고 뭐 최근에 또 팝콘 TV 쪽에 제보된 게 있는 게 미성년자, 그러니까 고3인데 고3인데 뭐 새해 지나면 성인이라고 그 우기면서 성인 방송을 진행한 또 여비제이가 제보가 돼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 게스트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확인도 안 하고 막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를 돌려막기래요. 돌려서 씁니다. 심지어는 그 남자 성인 방송 진행자는 잠자리까지 요구를 하고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건 성매매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여성을 돈 주고 고용을 해서 유사 성행위나 스킨십이나 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성매매입니다. 지금 경찰하고 검찰에서 안 나서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1월에 여성단체와 제가 지금 미팅을 이제 준비를 할 건데, 그거 만약에 고발당하면 저는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기서 성매매냐고 지금 좋아요. 이따 전화 주세요. 왜 자꾸 욱하시는데, 여러분들 키스방, 뭐 귀지방, 여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예, 불법이죠. 유사 성행위도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매매를 돈 주고 성을 사는 거를 무조건 그 성교, 예, 이에만 국한을 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그 키스방이나 이런 유사 성행위 하는 그쪽에서도 다 불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 방송에 대해서 19세를 걸면 된다. 뭐 이 정통망법은 그렇게 회피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남지 않습니까?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섭외를 하고 만지고 키스하고 이건 뭐 지금 사귀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성매매예요, 그거. 지금 뭐 성인 방송에서 티켓다방 방송하고 무슨 뭐 그 저기 마사지 방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출장 마사지. 그거 다 그 성적인 접촉이 있으면 다 불법이에요.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료 대거 수집하고 있고요. 아마 집단으로 아마 그 형사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여성 신체 노출하면서 전화번호 그 경매하는 거 그 자료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뒤추적해 가지고 만약에 그 여성들 그 신체 노출하면서 전화번호 그 가장 많이 유료 아이템 쏜 사람한테 넘겼는데 만약에 성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륙 아프리카 TV 사건인데요. BJ K의 여BJ 성희롱 논란입니다. 사실은 이게 한 지난주 좀 며칠 전에 일었던 사건인데 제가 기사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기사를 많이 올렸습니다. 영상에 사진에 아주 오랜만에 지금 또 저희 사이트가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려고. 근데 지금 아주 활약이 뛰어나요. 아프리카 TV에서 베스트 BJ로 활동하고 있는 K가 다른 BJ들과의 합동 방송에서 여성 게스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들어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에 앉히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K는 아프리카 TV에 많은 별풍선 수익을 올려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같이 합동 방송을 했던 세야라는 BJ 또 유명하죠. 사건 사고에. 근데 그 BJ가 이제 술 먹다가 실수로 술병을 깼어요. 근데 그 K라는 BJ가 수건으로 그걸 닦다가 그걸 때립니다. 그래서 이 눈 옆쪽에 상처가 났다는 또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사진도 마침 또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붉게 그 상처 같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을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BJ들은 모자이크 안 해줍니다. 여성 게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일부 이제 좀 노출이 심할 경우에 저 얼굴을 가려드리는데 그 몸과 함께 BJ들은 준 연예인이기 때문에 준 공인이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면상을 공개해드립니다. 그래서 길이길이 남기라고 길이길이 귀엽대리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K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리고 뭐 잠깐 자숙하겠다. 그런데 다시 복귀해가지고 유사한 또 여성 게스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여성 BJ의 열혈 팬이 찾아가서 방송에서 항의를 욕도 안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막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울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버젓이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K라는 BJ를 포함해서 창현, 세야, 용느, 거루, 지코 쉴 새 없이 문제 제기가 되는 BJ들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그런데도 제재가 제대로 안 돼요. 철구는 2016년 12월 8일 날 방심위에서 이용 7일 정지를 먹었는데도 처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정지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철구 해외여행 가거나 그때 또 정지 주겠죠. 휴가를 주겠죠. 정말 이 아프리카 TV 심각하고 저는 이게 특혜가 아니면 누군가 봐주는 게 아니면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와 운영자들이 이렇게 막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런 성희롱과 그리고 막말과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묻히고 또 BJ 세야 지금 이렇게 뭐 맞았다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건 뉴커 헤드라인에 가보시면 또 사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베스트 BJ로 활동하면서 매년 수억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대세는 BJ 세야가 또다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 얼마 전에 비하 발언하고 또 한 거예요.
BJ 세아는 방송을 진행 중에 한 여성 시청자가 180cm까지 크고 싶다라고 채팅을 하자 여자 키가 180이면 너 나중에 시집 못 가요. 복숭아뼈 위까지 톱으로 잘라내야 결혼할 수 있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걸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BJ가 또 저 2016년 9월 18일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강은호하고 여성 게스트하고 합동 방송을 하는 중에 한 여성 게스트가 37살 여성과도 교제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세아가 37이면 애를 낳을 수 있나요? 크크. 2세를 생각해야지. 애 막 낳았는데 발가락이 없고 하면 난감하다 난감해. 귓볼이 막 2개고 애 눈을 떴는데 눈이 사시고 안 돼요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 기사로 나왔어요. 다른 언론에도. 그런데도 제재가 없습니다. 남순이라는 BJ도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여성 비하 발언하고 문제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근데 방심이는 어떻게든 자기 일 줄이려고 6개월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특검 대치동 특검하고 국회 갑니다. 여의도 국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생방송 하게 되면 장비를 들고 갈 거기 때문에 그 팝콘 TV로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정은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표에.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시청자 의견 전화 050-2323-5549번으로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사자TV 유신쇼 전화배틀 1부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 시청자 의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